11월 달부터 오늘 12월 21일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쓸어담고 있는 업종의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는 45,000원에서 대략 한 7만원대까지 70% 80%가량을 2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급등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 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2024년에는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서 묵직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업황의 전망이 역대급으로 좋고 대장주는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는데 아직까지는 부각이 덜 된 저평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차트의 주인은 한진칼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진칼이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한진칼은 수급과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 같이 움직이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0월달 이후에 주가의 반등 여력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맞춰서 한진칼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쌍끌이 수급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대한항공의 분위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항공주들의 분위기, 뭐 저가항공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왜 항공주들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고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업계에서 내년에는 승객이 47억 명으로 사상 최대 전망을 뭐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항공 수요의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큰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난 글로벌 항공사들이 내년에 맞이할 승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기에서는 뭐 사상 최대 규모의 승객을 운송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우리 항공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그다음에 뭐 항공길이 끊기고 사람들이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연속 적자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좀 힘든 시기들을 계속해서 좀 오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아니면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뭐 적자폭을 오래 뭐 이제 뒤집어 놓고 아니면 이제 그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승객의 수요보다는 이제 항공 화물 쪽에서 이제 실적들을 좀 올려갔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좀 잘 되고 하면서 요쪽에 도움을 받고 올해 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항공주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물 항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위기를 극복해 오고 그다음에 이겨내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2024년 그다음에 뭐 지금부터 반응들이 좀 나오고 뉴스들이 툭툭 나오고 있죠. 뭐 내년에 뭐 다시 역대급 뭐 사상 최대치의 승객 수를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 잘 되고 있는 뭐 화물 실적과 더불어서 수요의 증가라는 그런 시너지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펀더멘털 개선에 그대로 좀 나아줄 수 있겠죠. 즉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들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최근에는 일봉상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암울했죠. 뭐 지수가 빠지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1년, 2년 넘는 시간 동안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 안에서도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는 이런 이제 좀 돌파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공주들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뭐 수요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 짧은 변수들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국제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항공주들한테는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나오지를 못했죠. 근데 최근에는 국제유가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고 이번에 미국에서 CPI 발표 나온 거 보면은 뭐 국제유가가 뭐
전월 대비 전전월 대비해서 뭐 부담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단발적으로 눈앞에 있는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수혜주 은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단발적으로 국제유가들이 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국제유가 차트들을 보고 이게 이제 월봉상 차트고요. 그다음에 뭐 주봉상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부담이 됐었던 위치보다는 유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과거에는 뭐 140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소 수준인 뭐 70달러 배럴당 뭐 70달러 수준으로 회귀를 좀 한 상황이고 최근에 뭐 이제 홍해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짝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대시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도 아니고 장기화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유가라든가 뭐 달러에 대한 리스크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그 실적 개선 내용들이라던가 전망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 근데 그동안에 악재들이 너무 많았었고 실적이 못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는 대부분 이제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노려서 우리가 이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종목들을 하나씩 재무제표랑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있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물항공 통해서 이제 좀 적자 방어들을 그래도 뭐 제법 잘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큰 폭으로 깎이는 부분들이 없었죠. 2020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보여줬다가 흑자 전환,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저가 항공 종목들, LCC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그 화물항공 쪽으로 돈을 막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연속 적자들이 그동안에 너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진에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적자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좀 세게 했죠. 그 다음에 TA항공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적자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 넘어오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연속 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봤었던 요 종목들이 주가가 다 바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1년, 2년 연속 적자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었고 재무 구조로도 좀 부담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흑자가 전환이 굉장히 좀 세게 됐다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업황의 분위기가 역대급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들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뭐 테마성 종목들, 뭐 뉴스가 나와서 하루 만에 튀어가는 급등하는 종목류가 아니라 바닥에서 잘 담아놓고 2024년도에 천천히 개선이 되면서 묵직하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채택을 하고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몇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주들은 연속 적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뉴스들이라던가 HTS에서 검색을 종목별로 해보시면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로 뭐 어느 정도 넘어섰다가 아니라 흑자의 전환 속도를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력하게 주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LCC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저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의 예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맥은 2023년도에 한번 열풍이 불면서 바닥에서 월봉 차트 두 개만에 대략 2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과거에 이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본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는 연간 실적이 연속 적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속 적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과거의 뉴스를 추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뭐 발표가 되면서 이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셌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뭐 130%, 140%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월봉상의 바닥, 과거의 이제 조정 구간들을 계속해서 겪다가
이제 반응이 한번 나오니까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하면서 뭐 100%, 200%의 상승률이 월봉 안에서도 나와줬었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월봉에 2개 2개월 만에 상승률이 몇백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연속 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이 났는데 흑자 전환의 그 캐파가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역대급이라는 단어들이 뉴스 기사에 이제 같이 박히게 됩니다.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개별 이슈가 더해져서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매수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LCC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주들은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충분히 타줄 거라고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좀 제시를 드려보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전환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LCC 업체들은 그런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타지를 못했죠. 그럼 우리나라 그 LCC 저가항공 종목들 중에 뭐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순위가 어떻게 됐냐? 1등은 진에어고, 2등은 TA항공이고, 3등은 제주항공입니다. 물론 뭐 1등 종목을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그 진에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즘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구분응선을 넘어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곤 있는데 일단은 뭐 합병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것들도 이제 항공주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는 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면은 진에어의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계열사의 이제 진에어, 그다음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통합 LCC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좀 상당하죠. 그래서 합쳐진다라고 했었을 때 진에어가 재무제표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부담이 좀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TA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 쪽에 전환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차트가 여전히 뭐 바닥이라고 봐요. 일봉상의 차트도 실적이 안 나올 때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올린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수급표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하루하루 이제 수급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항공주들을 좀 가끔씩은 쓸어 담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했었는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들의 분위기가 좀 와서 아니면 이제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던가 항공주들의 분위기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빠릿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뭐 급등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좀 한 방에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항공주들의 업황과 제가 드렸었던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더 나는 좀 묵직하게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좀 무거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항공주들에 대한 전망들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종목들도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현대차가 굉장히 좀 빠르게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방송 통해서 다음 영상 통해서는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라고 하면 김정엽의 티스탁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